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의 기본 조건은 우리가 고통이다. 고통을 왜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실상을 몰라서 고통스럽다. 좀 서럽네요. 무지, 모른다는 거. 그 뭘 모르느냐? 이 세계가 실상이 현상은 아는데 본질을 모른다고 하는 거. 본질은 뭐냐 할 때 현상은 몸이고 본질은 몸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몸은 변해서 사라지지만 몸을 움직이는 본질은 불생, 불멸. 생긴 적도 없고 따라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지금도 이거지요. 있잖아요. 그죠? 몸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제수처는 변하지만 움직이는 얘는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는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변하는데 얘는 형상이 없어서 안 변한다.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몰라서 이 무지 때문에 서럽게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접하면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본질을 아는 건데 제가 본질입니다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몸을 움직인다. 몸은 현상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이다. 뭐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의심이 일어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일반인들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이것이 존재의 제1의제, 제1번이 안 돼. 그런 사람한테는 하긴 해야겠는데 아직 내가 힘이 약해요. 궁금하긴 한데 이것이 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 선지식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식은 뭘 해주는가? 화두를 걸어줘요. 화두는 의심이에요.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되는데 약하니까 의심을 걸어준다. 이게 화두를 건다. 의심을 걸어준다. 본질이 뭐지? 하고 본질을 찾게 만든다. 이제 그게 화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을 백날, 천날 들어봤자 이해에 거쳐요. 현상은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원이 달라요. 이해하는 것의 차원하고 깨닫는 것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해했어. 본질이 뭐냐? 본질은 몸을 움직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통이 안 없어진다고.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무슨 팔만대장경을 다 보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코란을 또 하고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드 다 해도 공자 명자 다 읽고 노자 장자 다 읽고 온갖 고전을 다 읽어도 이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중요하지 않나요? 의심해야만 깨달아요. 의심은 뭐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만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야만이 본질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대중화하는 방법으로 화두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화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자, 그래서 근본 문제인 화두를 만날 때 선지식이 공부인에게
답을 찾는 데 집중시키면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제가 가서 이렇게 탁 잡아드리면 정말 좋겠다. 탁 잡고 뭡니까? 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답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안 쉽잖아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답을 찾게 한다. 핵심은 답을 찾게 한다. 스스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는 답을 안 찾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존재의 1번이 아니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돈 버는 일, 인간관계의 일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순서가 밀려요. 그런 사람한테는 선지식이라는 인연이 소중하다. 선지식은 물어봐 주는 사람, 질문한 사람, 학생은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 그럼 내가 학생이 되어서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의심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을 하려고 하시면 답답해져요. 의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좀 심한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이 좀 세요. 이렇게 센 방법을 안 하고도 여러분이 쉽게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번뇌망상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미 우리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굉장히 병이 깊어요. 그래서 약도 강한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천재들이 찾아냈어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탐진치의 이 삼독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강력한 약을 찾아냈는데 병이 깊기 때문에 약도 세요. 그 약의 이름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별망상 있죠. 분별망상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뭐지?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이 근본 문제를 의심으로써 해결하려고 다가가는 거. 그게 이제 아무튼 천재가 찾아낸 방법인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안 쓸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의 번뇌망상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면, 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좀 어리석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특히 한국하고 인연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 방법에 인연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국은 얼리 어답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해보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방법을 실험을 해본 거죠. 그리고 약초가 탁월하구나. 그래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자, 답을 찾아 집중하면 답을 찾는 것이 생각이겠죠. 중요하지요. 답을 찾는 것이 뭘까요? 생각이겠죠. 근데 그 생각이 답을 찾아서 막 가면 이 답이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이 꽉 막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문 잠그고 몽둥이 하나 들고 답이 뭡니까? 하면 벌써 압박감이 이렇게 오잖아요. 스스로 하면 좋지만 못하니까 이런 화두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압박감으로 와요. 그럼 답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마음입니다, 의식입니다, 영성입니다, 불성입니다, 자성입니다, 반야입니다, 원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온갖 이름들, 성령입니다, 온갖 이름을 다 대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은 실제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따옴표. 이름은 관념이라서 실제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실제를 깨닫는 거지, 아는 것은 관념을 아는 거예요. 관념을 아는 거하고 실제를 깨닫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다 답을 하면 그건 관념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마음입니다 이러면 그 마음이 뭐지? 마음이라는 말을 아는 것이 이 탐진치 삼독을 이길 수 없어요. 지식은 실제 삼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번뇌망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컨트롤 되지 않는 이 오버싱킹, 과도한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지식이라서 힘이 없는 겁니다. 관념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뭐지요? 하고 계속 물어 들어가면 학생은 온갖 답을 하다가 그것이 전부 다 관념놀이일 뿐이다. 그것 말고 살아있잖아요. 실제가 뭐냐고 물어 들어가면 쉽게 답이 안 나오겠죠. 꽉 막혀요. 이 핵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생각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막혀야 생각이 힘을 잃겠죠. 그렇잖아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겠죠. 생각이 막혀서 스톱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 집중하면 생각이 막혀서 이때는 살아있는 화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의심, 활구, 살아있는 화두. 살아있는 화두는 생각을 잡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활구는 생각을 잡아요. 이건 해보시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 강력한 습관화된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활구가 잡는다 이거예요. 생각을 막는다. 무엇이 활구가? 활구는 여러분이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답해져요. 그 답답함의 강력한 답답함은 생각을 포로로 잡아요. 독으로 독을 잡아요. 생각이 독이라면 이 답답함이 독이라는 거예요. 화두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함으로 생각을 멈추게 한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함이 벽이에요. 벽. 이 중요한 거예요. 답답함이 벽이다. 활구는 벽이 된다. 벽. 여러분, 지금 벽은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서 지금 이걸 움직이는 이것을 지금 봐요, 안 봐요? 다시 말하면 부처눈이에요, 대지눈이에요? 현상과 본질을 보는 중도의 부처눈이에요? 아니면 현상밖에 못 보는 대지눈이에요? 그렇다면 한쪽이라면 지금 눈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정신의 벽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정신의 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화두를 딱 이 질문을 당하면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답해지고, 답답함은 것은 정신의 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눈에는
정신의 벽이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벽을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무엇이 알게 해주는가? 지금 이 화두라는 것이, 화두도 살아있는 화두, 활구. 답을 찾아야 활구예요. 근데 보세요. 생각을 굴리면 생각이 이어져서 사구, 죽은 화두가 된다. 답을 뭐지,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은 답을 찾긴 찾는데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놀랍게도 여러분, 해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아, 내가 미쳤구나. 이게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거 이해하거든요. 생각으로 생각을 해결 못 하는데, 죽으라고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문제를 그렇게 대하니까. 이것마저도 생각으로 벗어나는 것도 생각으로 하려고 해.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으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사구. 어떻게 하지? 답이 뭘까? 이럴까? 저럴까? 또 혹은 여러분, 진짜 사구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사구는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을 한번 주먹을 한번 쥐었다 펴보세요. 예. 지금 주먹을 쥐었다 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제가. 그죠? 자, 질문은 선생이 하는 겁니까? 학생이 하는 겁니까? 선생이 하는 거죠. 학생은 뭐 해야 되죠? 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방지게 학생이 앉아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는 게 뭐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는 게 뭐지? 이 말은 선생이 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인 거예요. 학생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제 질문이 지금 움직이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못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으면 선생의 질문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의 질문을 여러분이 반복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으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답을 하려고 하면 맑게 알아들었죠? 그럼 답을 하려고만 해야 되지 질문을 반복해서 외우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질문을 반복해서 외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화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두가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이 먹고예요. 그러면 이 먹고 무슨 뜻이에요?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뜻이죠. 맑게 알아들었죠. 그러면 답을 찾아야지. 근데 앉아서 여러분이 이 먹고 하면 그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질문을 반복하면 사구. 질문 자체가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맑게 알아들었으면 뭡니까? 했으면 답을 찾아야지. 답하려고 애써야지. 이게 활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사구예요. 그게 아니라 질문 들었으면 답하려고 맑게 알아들었잖아요. 학생이 질문을 반복하면 안 돼요. 질문은 선생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흉내내면 안 돼. 그렇잖아요.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의식입니다.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의식이 뭐냐고.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해드리면 막힌다 이거예요. 막혀야 된다 이거예요. 막히는 것이 활구다. 막혀야 생각이 멈추지. 계속 문제를 외우면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사구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살아있는 화두를 해야지 죽은 화두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지요? 핵심은 지금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생각을 스톱시키는 것이 공부다 이거예요. 생각을 스톱시키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쓰면 생각이 꽉 막힌다 이거예요. 그게 활구다 이거예요. 생각이 막히는 것이 활구다.
앉아서 무엇이지? 무엇이 움직이지? 무엇이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생각을 계속 이어가서 사꾸다. 그거는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뭔지는 들었죠? 이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질문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답만 찾아야 돼요. 답만 찾는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생각이 고통을 일으켜요. 그 생각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가? 생각을 멈추게 하려면 벽을 세워야 돼요. 의심이 벽인 거예요. 답을 찾아서 답답한 거. 답을 찾아서 답답한 것이 벽이에요. 그 벽을 가지고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멈추게 한다. 이게 지금 인류가 발명한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최고예요. 이 생각의 고통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가. 이 답답함 속에서 생각이 멈춘다 이거예요. 활구, 살아있는 화두. 답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답을 말하기 쉬워요. 답은 말해도 그 말은 관념이에요. 관념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무시하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하는데 단 조건이 여러분 스스로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선지식이 만듭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만드는 이걸 이제 화두 장치라 그래요. 장치를 시설한다. 선지식은 화두 장치를 시설한다. 그럼 그 시설한 화두 장치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딱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거 벗어나려면 한바탕 실험해야 돼요. 용광로 같아요. 용광로에서 업이 녹아요.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 활구 화두의 용광로에서는 모든 우리의 업장이 녹아내려요. 특히 생각의 회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안 그러고는 어떻게 이 생각을 어떻게 멈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멈추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밤에도 꿈꾸잖아요. 낮에 돌아가는 것만 해도 모자라가지고 밤에도 딥러닝 계속 자가학습 한다고요. 그게 꿈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멈춰요?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다. 독한 방법이 천재들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감옥에 안 들어가시겠죠. 그러니까 선지식이 만든 감옥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는 거. 그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뭐가 죽어요? 생각하는 나가, 에고가 죽는 거예요. 에고가 죽으면 우리들의 불성, 영성, 우리들의 자성,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산다. 이해되세요? 에고가 죽고 우리들의 본질이 깨어난다. 이게 지금 활구가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제가 조금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를 보시는 것은 이 프로를 보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인연으로 해서 여러분이 발심해서 선지식을 찾아서 선지식이 시설하는 화두 장치 속으로 한번 들어가시라. 그럼 거기서 업장이 놓고 생각이 멈춘다. 그걸 한번 겪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체험의 세계예요. 철저하게 체험의 세계예요. 여러분, 백양사에 계셨던 서홍 스님 기억나십니까? 서홍 스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서홍 스님께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화두를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때 서홍 스님께서 찾아오는 스님한테 화두를 줄 때
제가 보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어떤 화두를 주느냐 하면 화중생련, 화, 불, 중, 가운데, 생, 피어난다, 생, 태어난다, 련, 연꽃이.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를 찾아와라. 화, 중, 생, 연.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여러분, 불이 뭐예요? 지금 활구예요. 답답하게 미칠 것처럼 갇혀가지고 답답한 거. 그때 막 열이 나거든요. 여러분, 용광로예요. 업장이 막 녹아요. 거기서 불 속에서 희한하게도 이 활구 화두가 불인데 그 용광로 속에서 업이 녹으면 연꽃이 피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발. 제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정말 귀한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 보물. 지금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 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나의 업장이 높고 나의 본질이 연꽃처럼 피어난다. 정말로 피어나거든요. 본인도 자기가 연꽃이 됐다는 걸 느끼고요. 옆에서 봐도 그걸 누구나 봐도 정말 피어나요. 업장이 높고 우리의 본질이 연꽃이 되어서 피어난다. 화중생년. 이게 활구가 화중생년을 만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장면을 보신다면 발심하셔서 정말 그런 기회를 찾아라는 거죠. 주변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모를까. 가까운 데 두고 어디 뭐 지금 외국을 나갈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나간다고 되나요? 진짜 귀한 건 여기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세요. 예. 다음에 그러므로 화두를 처음 창구할 때는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인간이 정말로 변하는 최소한의 기간, 그러니까 발동이 걸리는 이 변화의 발동이 걸리는 시간이 대개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기한을 정해놓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해야 한다. 처음 할 때는 처음 하는 사람이 그냥 해가지고는 나이브하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이 용광로에서 내가 변화하는 최소한 내가 변화하는 기본 시간 일주일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필요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 정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익혀온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지독한데 이거 바꾸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빼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 정해놓고 한다 이거예요. 특히 이 중국에서 지금 이런 수행법의 오리지널은 중국에서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발달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칠이란 말은 일주일간 집중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화두가 확 걸고 그럼 화두 걸린 사람은 하여튼 전심전력에서 집중해서 이 문제를 푼다. 그 기간이 대개 일주일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그렇고 또 이런 참선 교과서인 선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묘의 고봉 화상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대로 걸리면 3일, 5일, 7일 안에 결판 난다. 제대로 걸리면 3일, 5일, 7일 안에 하여튼 일단 발동이 걸려서 한 고비를 넘긴다. 고봉 화상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말 틀렸으면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혀를 빼서 밭을 가는 발설지옥에 내가 여러분 대신해서 내가 가겠다. 내 말이 틀렸으면.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선묘라고 하는 책에. 그러니까 선칠. 또 여러분 참선한 사람이 화두 가지고 집중하듯이 연불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칠이라는 게 있어요. 불칠은 연불을 7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하는 연불도 있지만 한번 이게 힘이 붙어야 되거든요. 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 발동을 걸려면 일주일간 핸드폰 다 내놓고 딱 들어가서 연불을 7일간 열심히 하는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거, 그걸 불칠이라 그래요. 제가 중국에서 진여 선사라고 있거든요. 진여 선사. 정말 중국 불교를 일으킨 허운 화상이라고, 허운 화상이 124를 살다간 중국 불교를 일으킨 분이에요. 허운 화상이 마지막 돌아가신 곳이 진여 선사예요. 그걸 가봤더니 진여 선사는 지금도 열심히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선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재밌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주일 정해놓고 이 문제를 집중해서 질문 받았잖아요. 뭐냐? 질문 받고 멱살 잡히고 그리고 갇혀서 죽기 살기로 이 문제에 집중해서 풀려고 해요. 그걸 일주일간 기한을 정해놓고 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선칠 끝나면 두 번째 선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최대한 7번. 그러면 7일간을 7번 하면 77, 49. 여러분 49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하면 결판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집중의 힘은 무서워요. 집중할 때 시간이 끊어지거든요. 집중하면 시간이 끊어져요. 시간이 끊어지면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선칠, 연불하는 사람들은 불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하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첫 번째 중요해서, 두 번째는 기존의 생각에서 분별해서 매사에 좋다 나쁘다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매사에 시비를 거는 이 분별심이 너무나 이게 지독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얘를 한번 멈추게 하는 데는 이렇게 강력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네요. 처음 하는 사람은 검은고 줄을 끊듯이 확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동이 걸린 사람은 검은고 줄을 고르듯이 해요. 발동이 걸린 사람은 검은고 줄을 고르듯이 해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검은고 줄 고르면 안 돼요. 발동 안 걸려요.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딱 정해놓고 질문만 당하는 게 아니고 멱살을 잡혀야 돼요. 멱살 잡혀서 이 질문이 그냥 창자까지 꿰뚫어가지고 확 걸려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면 안 되게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진짜 영광로 속에서 막 타는 거. 실제로 타요. 이런 장소를 가보면 그 수행자들의 업이 타는 냄새가 나요. 얼마나 강력하게 집중하든지 비린내가 나요. 그 업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막 업장에 녹아내리고 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번 일주일 구워 삼켜야 한다. 그래야 그 이후에 발동이 걸려서 스스로 이제 해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 줄을 끊듯이 처음에는 확 달라붙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검은고 줄을 고르듯이 하는 사람은 고수가 하는 거예요. 초심자가 무슨 검은고 줄을 골라요. 지금 머리에 불 붙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은고 줄을 끊듯이, 이 말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검은고 줄은 고수하고 기타 줄은 알겠죠? 고래 힘줄보다도 더 질기겠죠? 그 끊으려면 어떨까요? 그냥 끊길까요?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동이 제대로 걸린다. 그래서 어떤 결판이 난다.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 달라붙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원호심료라고 하는 책에 원호극건 선사가
원어극건은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게 참선하는 사람들한테는 제1종문서예요. 종문에 참선하는 사람한테는 제1번 제일 중요한 책 벽암록, 그 책을 쓴 원어극건 선사가 쓴 편지글을 모은 게 원어심류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글귀가 있어요. 활구 아래서 깨치면 영겁토록 잊지 않고. 활구는 뭐예요? 꽉 막히는 거. 생각이 꽉 막혀서 하면 끊어져야 돼요. 활구 아래서 깨치면 영겁토록 잊지 않고. 삭구, 죽은 화두 아래서 깨치면 자기마저도 구제하지 못한다. 삭구는 뭐예요? 생각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화두를 반복해서 외워오면 삭구예요. 그게 아니라 화두는 한 번 들으면 됐어. 알아듣잖아요. 이거보다 간단한 질문이 뭐 있어요? 살아있지? 뭐냐 지금. 이거보다 간단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들었으면 오케이 내려놔요. 그 다음부터 답만 찾는 거예요. 이게 활구예요. 그게 아니라 앉아서 어째서 했는가 이 먹고 이걸 반복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 아니에요. 생각으로 반복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생각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지면 삭구, 생각이 막히면 활구, 살아있는 화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의 습관이 너무 끈질겨서, 너무 강력해서. 그러니까 활구 아래서 깨치면 영겁토록 잊지 않고, 삭구 아래서 깨치면 자기마저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해되죠? 원어극건 선사의 스승이 오조법연이에요. 오조법연 그 제자인 원어극건의 제자가 대해종고라는 분인데 이 세 분이 송나라 시대거든요. 송나라 시대에 남송, 북송이 있고 남송인데 남송 이 세 사람의 사제지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화두가 나왔어요. 화두로 참선하는 것을 간화선, 화두선이라 그래요. 이 화두선이 완성되는 것이 이 3대에 걸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오조법연, 원어극건, 대해종고 이 3대에 걸쳐서 간화선 수행이 완성되었어요.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천재들이에요. 어떻게 이 강력한 분별망상 계속 자가학습을 하고 있는 지금도 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다 못 느껴요? 자기 안에서 수다가 있잖아요. 수다, 몽키 마인드의 그 지긋지긋한 수다 그것이 고요해지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 수다를 멈추게 하는가? 활구. 이 수다를 딱 이렇게 가두는 게 활구예요. 활구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원어극건 스님이. 그리고 그 중봉 명본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아까 소개한 선조를 쓴 간화선 교과서예요. 선조라고 하는 책을 쓴 고봉 원묘화상의 제자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삼방야화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화두는 번뇌망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횃불이다. 여러분, 화두는 번뇌망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횃불이다. 느껴집니까? 지금 내가 무슨 병이 있어요, 지금? 번뇌망상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번뇌망상의 병에 걸려 있다. 이 번뇌망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걸 밝혀주는 횃불, 뭐냐? 화두다는 거죠. 화두는 뭐예요? 이 질문을 당하는 거예요. 뭐냐? 이 질문을 당하는 것이 번뇌망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횃불이다. 이걸 여러분 해본 사람이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해본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왜냐하면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병을 고치려면 화두가 특효약이구나. 한번 해봐야겠네. 여러분, 하려면 의사를 찾아야 돼요. 보통 사람한테 가면 화두를 못 걸어줘요. 이 힘이 있어야 걸어줘요. 그러니까 화두 거는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찾는가? 정말로 나의 번뇌망상 때문에 내가 시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발심한 사람. 발심이 중요하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전부 발심하라고 하는 권유예요. 발심하세요라고 하는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고 듣는 것에 가린 장막을 벗겨주는 칼날이다. 여러분, 보세요. 보고 듣는 것은 현상이죠. 제 말 이해하세요? 보고 듣는 것이 현상이잖아요. 현상이 본질을 가리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보고 듣는 주체, 보고 듣는 이것. 근데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 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장막처럼 되어 있어. 현상이 장막처럼 커튼이 쳐져 있다. 이 커튼을 벗겨주는 칼날이다 이거예요. 이 장막을 찢는 칼날이 화두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생사의 뿌리를 잘라주는 날카로운 도끼이다. 여러분, 생사는 뭐예요? 핵심은 여러분, 생사.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생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생사가 찰나찰나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계속 생각이 이어지고 있죠. 이 생사의 뿌리를 잘라주는 날카로운 도끼다. 여러분, 화두에 걸리면 생각이 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해 보세요. 꽉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생사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도끼이다. 다음에 범부와 성인의 면목을 비춰주는 신령한 거울이다. 화두가 거울이라는 거예요. 또 화두에 비춰보면 여러분, 화두가 풀리면 성인이죠. 안 풀리면 범부예요. 화두는 뭐예요? 먹고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답을 아는 사람은 성인, 답을 모르고 막힌 사람은 범부. 여러분, 내가 성인인지 범부인지 알려면 간단하지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니,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부르면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 예한 것이 뭐지요? 여기에 자신 있게 탁 답을 한 사람은 성인이고 막히는 사람은 범부예요. 그러면 범부는 성인이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자, 해결하려면 물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질문을 정면 돌파, 이 먹고 이 질문을 정면 돌파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범부가 성인이 되는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어려워요. 왜냐? 우리들의 삼독이 너무 깊어. 그래서 정면 돌파가 최고로, 여러분, 효과 있겠죠? 정면 돌파, 이해되세요? 진검승부, 나의 번뇌망상과 싸우는 진검승부, 또 정면 돌파, 이 번뇌망상의 막을 그대로 뚫고 나가는 정면 돌파, 이게 지금 중본, 명본이라고 하는 분이 일러주는 화두를 해보세요. 화두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